누구에게 쉽게 알려주는 법률 노하우 아딸로입니다. 아딸로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가압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빠 내 친구가 월급을 가압류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가압류가 뭐야? 가압류란 채권자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올 때까지 네 재산을 처분하지 마 라고 동결시키는 거, 그걸 가압류라고 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았어. 안 갚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재산이라도 아무한테 못 주게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렇지. 잡아놓는 거네. 그렇지. 월급을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카드사다. 뭐 아가씨가 얼마든지 카드 쓸 수 있으니까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카드 빚을 못 갚아서 그러면 카드사인 채권자가 다니는 직장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받을 월급에 대해서 보통 채권 가압류라고 하는데, 가압류 집행을 해놓으면 매월 받는 월급 중에서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이거든, 전액값당.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론 이제 급여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서 그 근로자 주지 말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세요 라고 법원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놓는 게 가압류야. 그러면은 내 친구는 150만 원 월급이 넘는 거네?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150만 원이 될지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는 모르잖아, 정확히는. 그러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서 150만 원이 아예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한 푼도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은 이제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150만 원 초과하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회사에서 그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은 매월 공제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럼 카드사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아니지. 그냥 보관만. 그렇지. 회사에서 직원한테 주지 마세요, 근로자한테 주지 마세요 라고 법원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놓아서 즉 채권을 확보해 놓는 거야. 그러면 내 친구도 못 받고 회사도 못 받고 그냥 아니 회사가 아니고 채권자, 카드사도 못 받고 그냥 회사가 그거를 이제 남겨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가압류한 사람은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드사가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카드 대금 내놔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이기면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라는 게 있어. 즉 강제 집행 절차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를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 내가 가압류해서 가압류 집행 신청을 해서 보관해 놓은 돈을 나한테 직접 주라고. 지급하라 라고 하는 강제 집행 절차가 완료가 되면 카드사는 모아놨던 돈을 청구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 카드사한테 지급해 주는 거지. 그러면 카드사는 채권을 만족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채권 가압류야. 물론 가압류의 종류에는 네가 얘기한 그런 급여를 가압류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고, 예를 들어 부동산에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어, 채무자가. 그럼 부동산을 처분 못하게 막아두는 그것을 부동산 가압류라고 하고,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법원에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빨간 딱지 붙이잖아. 맞아. 그것을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그래. 유체동산? 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기나 비품, 살림살이, 그런 움직이는 물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가압류, 처분 못하게 막아두는 것을 유체동산 가압류. 그 밖에 뭐 자동차가 있다? 그럼 자동차 가압류. 건설기가 있다? 그러면 건설기계 가압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분양권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모든 권리는 다 가압류의 대상이 돼.
그 가압류란 뭐냐?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야. 이제 그것과 비슷한 그 보존 처분으로서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처분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느 사람의 집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서 안 팔으려고 해. 그리고 너한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으려고 해. 그러면 가처분, 내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 못하게, 즉 권리를 보존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해. 권리를. 그러니까 가압류라고 하는 건 금전적인 청구권을 보존해 놓기 위해서 집행해 놓는 것이 가압류고,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 가처분이야. 가처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압류가 어떤 건지, 개념과 가압류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지금 월급이 압류가 됐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못 갚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자동차도 있고 뭐 유체동산도 있고 뭐 월급도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를 알아서 해? 그렇지. 재산이 여러 가지 알아서? 종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상대방한테 가장 압박이 되고 그리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제일 빠른 거. 그렇지. 그럼 유체동산은 가장 좀 나중에 되겠네? 그렇지. 유체동산은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하는데 정말 직장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더 이상 재산을 아는 것이 없어. 그럴 경우에 마지막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는데 그것은 별 실익은 없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보통은 그냥 가장 편하게 회수할 수 있는 거를 알아서 하는구나. 그렇지. 그건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 채권 상대방의 재산을 손쉽게 묶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딸로 좋아요 했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따로 오겠습니다.